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3월 13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CPI가 일단은 나왔는데, CPI가 원래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나왔고요. 지금 올해 예상을 했던 기대치가 2.9% 정도였는데 2.8% 정도 일단 나왔습니다. 2.8% 정도 나오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찾아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 시장을 그래도 좀 살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불안해하는 게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 그게 이제 관세까지 붙게 되면은 물가가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CPI가 좀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공포에서 좀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실전투자 아카데미를 시작을 합니다. 그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PI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CPI 분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쵸? CP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이 나왔고요. 예측은 2.9였고 이전은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CPI가 그래도 최근 들어 조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좀 많이 불안했죠.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원래 이제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뭐 때문에 이게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었죠.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는데 실제로 지금 관세 부분은 말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다가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렇게 또 하다가 또 관세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전기료를 25% 정도 상향시킬 거다라고 했더니 또 말을 하루하루가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말 바꾸기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관세 부분이 이제 미국 경제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타격을 지금 입히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2.8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관세 이전에 여기 이제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재기가 일정 부분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은 이게 자꾸 늦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관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일단 CPI가 실제로 미국의 물가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던 그런 식의 일단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조금 안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1%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올라오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죠. 그쵸? 이 추세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지던 부분이 있잖아요. 한 번씩 시장이 이렇게 빠지던 부분,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눌림이죠.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눌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를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세를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복잡하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저는 원래 이 평 안 보니까. 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60분 봉상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오늘 오르면서 이제 지금 저항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 일단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7,800포인트
최소한 17,800포인트 위로는 17,800포인트 위로는 일단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미국 시장 부분은 조금 안정을 좀 취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거 어제 거, 오늘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녹색이 빠지는 거라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애플은 약세 지속입니다. 그쵸? 애플은 약세 지속이고, 구글이라든지 메타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도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특장점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6% 정도 올랐어요. 그쵸? 6% 정도 올랐고, 테슬라가 7% 정도 올랐는데, 두 개를 같이 볼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내,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서는 B2C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소비자죠.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하는 소위 말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의 행위를 많이 하게 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최측근을 지금 우리가 앨런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물론 엔비디아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될 것인가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인데 6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상이 만나기 전에 뭔가 협의를 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트럼프는 그러진 않던데. 그죠? 트럼프는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금 컴퓨터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AMD의 제품이 들어가 있나요? 이런 걸 갖다가 사실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압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라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아는 용산에서 만들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라에 벤츠 전기차가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죠. 전기차가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걸 살 때 벤츠 전기차를 살 때 이게 독일의 벤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거지. 여기에 중국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보고 사는 거지. 이걸 보고 구매를 하는 거지. 여기 안에 무슨 부품이 들어갔는지는 보지 않는다 라는 거하고 똑같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품 자체가 판매가 되는 부분 자체가 이거는 소비자 측면은 아니고 이건 사업의 어떤 측면이다 보니까 타격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미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엔비디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업종 말고 종목으로 바꾼 다음에 엔비디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5.7% 정도는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양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고 밀릴 때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점을 완전히 잡은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돼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에 올라오면 부딪힐 가능성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테슬라도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6%대 이제 강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테슬라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미 하락 추세를 그리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세 전환 포인트가 언제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시기가 조금 애매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모양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가격 기준으로 죄송해요. 어쩐지 눈이 잘 안 보이더라. 눈이 잘 안 보이더라. 241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41불. 241불이 깨지면 한 번 더 조정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고요. 미국을 지금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흐름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 넘어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치 투자자다. 성장주 투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금액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 자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를 정해놔 놓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움직임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저항 받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얘가 지금 첫 번째 저항 받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은 저항에서의 음봉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실전 교육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저항선에 부딪힌 첩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자, 요 명제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만들어진 캔들이 저항선에 이제 부딪힌 첩봉이 되죠. 요 캔들의 저점만 안 깨지면 바로 가는 걸로, 깨지면 한 번 더 와장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항상 이제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 항상 말씀을 해 드립니다만은 흐름 자체, 추세의 흐름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하면 관심,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춘 자리에 선 하나 끊고 밀렸다가 돌려낼 때 이 부분 자체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공략입니다. 자, 이거 되시죠? 그때부터 공략이에요. 요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굉장히 완만해서 이것도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때가 돌파했는 거 보이시죠? 그쵸? 물론 요걸 놓치면은 조금 아깝긴 합니다만,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멈췄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죠? 가격 멈추고 밀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 저점을 이탈가를 일단 잡고요. 그쵸? 그 다음부터 고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돌파하자마자 바로 멈춘 자리를 여기라고 일단 생각을 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26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전부터 올라오던 추세는 일반적으로 깨졌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지금 12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이 일단은 상승으로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일단은 좀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 하나, 지금 추세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의 기로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항선에 부딪힌 캔들은 요때 떴습니다. 그쵸? 723포인트. 코스닥은 723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깨지면 좀 와장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돼 있고, 오늘 사실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공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단타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그쵸? 단타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종목들 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들이 일단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시장 정리는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제가 말씀해 드리는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태용입니다. 태용이 오늘 뭐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4% 정도 일단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4% 오르는데 그냥 단순히 4%가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항 부분을 보게 되면 저항 부분은 이렇게 일치가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저점 부분은 계속 높여 가다가 오늘 돌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파했는 부분을 전체적인 위치에서 보면 상단이 아니고 하방이죠. 하단이고 하방이라는 얘기는 요 추세 자체가 지금 하방인데 추세선까지만 올라줘도 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요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의견을 FN가이드라는 곳에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FN가이드는 유료 사이트예요. 유료 사이트고 한 달에 33만 정도 하는 사이트인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태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 하나 정도에 투자는 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드리니까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용입니다. 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좀 묘한 기류가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국증권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신규로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고 작년 말에 일단 NH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으로 신규 커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신영증권에서도 매수 의견으로 일단은 커버를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영증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신영증권 본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의 신영증권 1층에 카페가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책 읽으러 한번 거기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의도에 오셨는데 쉬고 싶은데 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신영증권으로 가셔서 거기 책 있으니까 뭐 한 2-3시간 정도는 충분히 책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에서는 11월 18일 날 일단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월 5일 날 최근이죠. 한 달 전에 다시금 매수를 일단은 외치면서 목표 주가를 2,000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하는데요.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이 일단 나쁘지 저는 해상풍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이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풍력 발전 그 북반구에 부는 바람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해상풍력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요즘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유럽 부분에 대한 풍력 한번 봐드리도록 하죠. 2025년도 유럽형 해상풍력 수주 가시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현재 지금 터빈 OEM 그리고 유럽 지역의 해상풍력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균등화 발전 비용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이 이제 2024년도 4분기에 해상풍력의 신규 수주 금액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유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지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신규로 수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현재 건설 중인 이제 프로젝트 한 건에 대해서는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돼서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기관들 매수가 꾸준하게 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패턴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형 풍력은 그렇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의미는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뭐 매수 적기는 아닌 것 같은데 관심 종목으로 잡아놔놓고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밀릴 때 저점이라도 한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상승 직각삼각형 정도도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지 말고 어떤 식으로 향후의 모양을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추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요건 같습니다. 요거 하나 봐드리도록 하죠. 이 관심 종목은 사는 종목은 아니에요. 관심 종목은 관심을 가지려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지 살려고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엔터는 오늘 잘 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고요. 코미코 여기 있습니다. 코미코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매도가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에서 not race로 의견 제시도 일단 있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장비 부품을 재생하는 그러한 회사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재생 프린터 사용을 할 때 프린터를 사용할 때 정가 프린터 사용을 하면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재생 그 잉크 이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 지금 중국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럼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중국의 반도체 규제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이걸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면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를 써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정말 오래된 자동차도 잘 쓰잖아요. 그렇죠? 닦고 기름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차처럼 그렇게 쓰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를 그런 식으로라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그 재생 부분 조금 더 수명을 늘려가는 부분에서 코미코가 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해 드릴 부분은 W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는 지금 추세가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추세가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밍 자체는 요때였죠. 자,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종목이 마지막으로 밑으로 밀리던 부분이 요거였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가다가 여기 지금 여기서 돌파 있는 거 보입니까? 자, 돌파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멈췄죠. 멈춘 가격이 일단 있고요. 멈춘 가격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슈팅, 그렇죠? 그때부터 슈팅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일단 그 부분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크게 박스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보게 되면 이틀 연속 장대봉을 띄우면서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그렇고 이것도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그때가 타이밍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 의견이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도 증권사들 의견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증권사들 의견이 일단 나쁘지 않은데 자, 지금 보면 W게임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이제 신한에서도 올해 1월이죠.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W게임즈 M&A를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한 번 더 올렸네요. 이때 69,000원까지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올해 2월달 딱 들면서 부국증권에서 신규로 커버하겠습니다. 71,000원 목표가 제시를 했었고, 신한에서는 한 번 더 목표가를 올렸어요. 지금 68,000원, 69,000원, 7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고, 유진투자증권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3월 13일 날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일단은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신한에서 계속해서 커버를 해왔기 때문에 신한 의견을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볼 때도 하나의 리포트만 그냥 봐가지고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에 혹하는 거지. 우리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요즘 내가 잘 나가는데 친구야, 뭐 한번 돈 좀 줘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만 보고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들처럼,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한에서 계속해서 리포트를 쓰고 있으니까 신한 거를 일단은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사업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나왔던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W게임즈가 2023년 말에 온라인 카지노 업체에 슈피네이션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슈피네이션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4분기에 마케팅을 드디어 진행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되겠죠. 그 마케팅을 시작을 하니까 분기 한 100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8% 정도 상승한 126억을 기록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에도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을 하면서 5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이러한 부분은 마케팅 집행하는 부분하고 매출의 상승이 비례하는 구간에 진입을 일단 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10% 비중에 달성하는 것이 사측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인수를 결정한 튀르키예 캐주얼 개발사 팍시게임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3월 중에 인수 절차가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연결 편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쵸? 돈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지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TRP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뭐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팍시게임즈의 대표적인 머지 스튜디오? 뭔가? 머지 스튜디오에 지금 매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매월 매출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인앱 광고는 거기 안에서 그냥 광고 때리는 거죠. 인앱 광고 매출의 비중이 큰 상황인데, 인수 마무리 후에는 마케팅을 집행을 통해서 인앱 결제 매출 비중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실적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일단 멈췄는데,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는 조정이 한번 가다가 53,300원을 다시금 돌파하면 그때가 이제 타이밍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강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나 내리고 있는 종목들의 변경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배틀을 아직은 좀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길게 잡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배틀을 짧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